날씨가 오늘 오후부터 좀 풀린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좀 쌀쌀하죠.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좀 쌀쌀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한국기자상 시상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부산과 광주에서도 우리 저희 수상자들이 오셨고요. 멀리서 오셨는데 환영의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국무총리 공관에서 총리 주재로 언론을 주재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열리는 한국기자상 시상식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뉴스 생산자나 뉴스 소비자나 모두 이 확진 편향에 빠져서 이 나쁜 뉴스가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국기자상 수상작처럼 이 좋은 뉴스, 가치 있는 뉴스, 의미 있는 뉴스가 이 언론 시장에서 많이 유통됐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기자상을 한국의 필리저상 이렇게 부르는데요. 1967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사실 국내 많은 언론상 가운데서 50년이 넘는 가장 긴 역사와 가장 큰 권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별칭이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슬퍼런 독재정권 때 언론 탄압으로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1972년과 1980년 이 두 번의 시상식이 취소된 걸 빼고는 해마다 시상식을 이어오면서 올해로 쉬운 두 번째를 맡게 됐습니다. 우선 수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달의 기자상 한번 받기도 사실 어려운데요. 이 한국 기자상을 받는 기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자협회 회원이 10,000명이 조금 넘는데요. 역대 수상자들 이렇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만 해도 아마 한 기자협회 전체 회원의 3%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의미 있는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역대 수상작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한국기자상 수상자들은 기사를 통해서 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비리를 파헤쳤고요.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상을 자축하기에는 우리 언론 상황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언론은 독자와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고요. 우리 기자들의 신뢰도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공공적 가치를 지키는 의지 또한 강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을 높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성찰하고 더 반성해야 합니다. 또 더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아프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굉장히 서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언론과 모든 기자들을 따잡아서 기레기니 기덕이니 하면서 경멸하는 언어가 불리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반언론적 여론에 기대서 자신을 비판하는 특정 기자를 SNS에 올려서 비난하고 그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인신공격을 퍼붓는 이른바 기자 좌표찍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만을 겨냥할 뿐입니다. 뉴스 생산자와 뉴스 소비자 모두 확진 편향에 빠져서 특정 정파에 매몰돼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는 행위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같은 건강한 언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언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집어씌우는 징벌적 손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유통의 책임이 과연 우리에게만, 언론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4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42위보다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던 2009년 언론자유 지수가 2019년과 똑같은 42위였습니다. 다음 달에 언론자유 지수가 새로 발표가 되는데요. 하락할 우려가 큽니다. 바로
기자 좌표 찍기와 징벌적 손배제 추진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한 대로 언론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 출발은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일 것이며 또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진하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즉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는 법안, 이제 180석의 거대 야당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언론 불신의 시대에도 오늘 한국기자상 수상자들은 한국 언론의 희망이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도 치열한 기자 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의 본령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자상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격려입니다. 작은 냇물이 강물이 되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사 하나하나는 작은 신뢰가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언론에 대한 불신을 걷어낼 것입니다. 이번 제52회 한국기자상이 출품한 101편의 기사들을 보면 한 편 한 편 모두 우수한 작품들이었기에 심사위원들의 고뇌가 컸습니다. 저 또한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기사를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이 심사위원들의 고충과 안타까운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희용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국기자상 심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좋은 언론이 정착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과 언론 진흥에 앞장서 주시는 표한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각에도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힘으로 열정을 쏟아붓고 계시는 한국기자협회 1만여 회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현대입니다. 제가 이달의 기자상도 한번 못 받아봤는데 이런 큰 자리에서 축사를 하는 게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엠번방 성착취 범죄 실태 보도한 오늘의 주인공이죠. 국민일보 특별취재팀과 한겨레 김한 오연수 기자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4년 만에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지난 한 해 내내 탐사 보도의 세 장을 이뤘다는 찬사를 비롯해서 칭찬을 무지 많이 받았을 텐데요. 저는 한국 언론이 혼돈에 빠져 있는 지금 같은 때에 N분당 보도야말로 좋은 언론과 신뢰받는 언론인의 존재 이유를 시민들한테 각성시키고 우리 기자들한테는 어떤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야 할 길을 보여준 언론계의 큰 사건이었다. 그런 칭찬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두 언론사 보도의 단초를 제공했던 대학생 추적단 불꽃이죠. 그쪽 친구들도 공동 수상자 자격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언론계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요. 이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선배 언론인으로서 옛날 이야기, 제가 즐겨하는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 무렵이죠. 영국이 남아프리카에서 보호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가디언은 온 나라가 애국심으로 들끓었겠죠. 그런데 가디언은 영국군의 그 총탄에 짓눌린 보호인들 그 참상을 적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 일로 해서 많은 독자가 떨어져 나가고 전쟁 반대 사설을 썼던 논술위원은 체포되고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디언은 계속 그 논조를 이어나갔죠. 전쟁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냉정을 되찾았을 때
가디언이 언론인으로서 진실보도, 사실보도에 충실했구나. 공유가 됐고, 그게 가디언의 명성을 지탱하는 레전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1982년에는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섬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BBC는 아군과 적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군과 아르헨티나군. 아주 객관적으로 애국심에 빠지지 않고 전쟁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역시 BBC의 명성을 지키는 그 전설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은 한겨레가 33년 전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런 기치를 내걸고 탄생했는데요. 지금 시대는 권력과 자본뿐 아니라 특정 집단과 특정 개인, 그리고 애국심으로부터도 독립한 그런 언론으로 훨씬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보도의 절대적인 조건이 언론인의 독립성이다. 그런 점을 우리 모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동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독한 확정 편향과 가짜 뉴스가 세상을 뒤흔드는 듯하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정직하고 깊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자라나고 있다고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신뢰가 추락해 있는, 그러면서도 신뢰를 갈구하는 지금 같은 때가 오히려 언론인이 되기에 참 좋은 때라는 그런 무한 긍정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뢰 언론을 향한 우리 젊은 기자들의 마음이 더 모아지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기자협회 같은 언론인들의 공동체, 또 언론 전문가들의 어떤 공동체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N번방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보도물 때문에 대상을 모친 다른 수상자분들 여기 계십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런 좋은 보도물을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원래 그 축사를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일보 상을 타는데 그 대표가 축사를 하는 게 좀 어색하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한겨레 김현대 사장이 축사를 하기로 돼 있대요. 그래서 저 기자 생활을 했는데 물 먹는 게 싫어갖고 좀 집어넣으라 이래갖고 다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참 특종상은 사내 특종상은 많이 탔는데 이달의 기자상은 참 못 타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로 말하자면 지난해는 참 이달의 기자상을 6번이나 타고 기자협회부에 크게 나왔고 우리 간부회에서 막 자랑 스스로 이렇게 치열업 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가 한국 기자상까지 타게 돼서 너무 저희들로서는 자랑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이용 심사위원장님하고 잠깐 인사를 했지만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난해는 참 진짜 이용 훌륭한 심사위원장을 모셔갖고 너무 공정하게 심사를 잘한 거 아니냐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계 저희들이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할 때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너무 언론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혼탁해지고 저희들은
진짜 좋은 기사, 뭐 박종철 동아일보에서 써봐 그랬지만 치사 사건이 용감한 기사를 낸다든가 독재에 저항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신문사들이 너무 진짜 뭐 다 진영으로 갈리고 또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좀 가짜 뉴스도 많이 난무하고 그 어떤 언론사는 저게 언론사인지 장사꾼인지 언론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언론사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주변에 꽉 많이 보고 그러면서 참 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좋은 콘텐츠밖에 없다. 좋은 콘텐츠를 계속 그 생산해내는 언론사가 그 독자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고 결국은 그런 언론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확실히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기자상 또 이달의 기자상 기자협회에서 본 이 상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판별해내고 또 응원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 기자상 이달의 기자 신문협회에서 하는 이 기자상이 크게 발전해왔고 한국 언론을 아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강력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1월 4일까지 연합뉴스에 근무를 했는데요. 여기 한국 언론진흥재단 후원하는 기관으로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기자상은 1년 동안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들이 당연히 후보가 되고요. 또 추가로 출품한 후보작들을 놓고 수상작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기자상 이번까지 제가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저도 먼저 고백을 드리자면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상 한 번도 못 받았고요. 홍성현 언론상 이런 상도 받고 뭐 이런 몇 가지 상을 받았는데 물론 뭐 국가대표 선수가 꼭 심판을 보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요. 상을 못 받은 사람이 좀 더 객관적으로 상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심사위원장을 맡았고요. 아까 변재훈 사장님께서 공정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연합뉴스에 보면 좋은 후보작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위원장이어서 연합뉴스 후배들이 역차별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시고 김동훈 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달의 기자상을 매달 심사할 때마다 정말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정말 힘든데요. 특히 이제 한국기자상은 우수작 중에서 또 그 중에서 가려서 뽑으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4년 만에 대상 수상작을 내게 돼서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N번방 사건 이 보도에 관해서 뭐 굳이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 천인공노할 이 범죄 실상을 폭로를 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게 경찰 수사나 용의자 검거 그리고 뭐 피해자 보호 또 제도 개선 이런 것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언론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이 보도를 국민일보와 한겨레가 경쟁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이 사실상 협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원팀처럼 그런 보도에 반향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아서 고심 끝에 공동 수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대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보도에 단초를 제공하고 또 취재 과정에서도 또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했던 대학생 추적단 불꽃 저희가 이제 이달의 기자상 때
기자협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상을 시상을 했는데요. 한국기자상에서도 그 대학생들의 역할이 컸음을 특별히 언급을 해둡니다. 나머지 수상작들도 정말 기자들의 열정과 땀이 밴 수작들이었고요. 특히 이제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가 전 사회에 큰 그늘을 들이웠는데 그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택배 노동자들이라든가 돌봄에서 소외된 어린이, 노인 이런 분들에게 이제 주목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부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독자와 시청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게 만드는 그런 보도가 많아지기를 합니다. 김동훈 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매달 60여 편 정도의 후보작들을 대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계에 종사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보도가 많았구나라고 늘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작을 제가 심사를 받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보도들이 많은 건데요. 이런 보도들이 포털이나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와 생태계를 만드는데 언론계가 정말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께 정말 축하와 격려의 또 박수를 보내고요. 아깝게 탈락한 기자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이제 수상작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심사 기준 또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에 따라서 수상작을 가렸고요. 그래서 수상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긴 했는데요. 정말 그 사실 차이는 크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운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물론 우수한 보도로 수상의 영예를 안긴 했지만 함께 경합한 후보작 기자들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기자협회 회원들 대표해서 상을 받으신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조계창 국제보도상 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귀회원은 베를린 소녀상 설치와 철거 명령 논란 보도로 제11회 조계창 국제보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네, 두 분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시 기념 촬영하실 텐데요. 준비해 오신 꽃다발은 지금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동훈 회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 부탁드리고요. 조계창 기자 유족 여러분들도 아까 세 분 오셨었죠. 지금 앞으로 나와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념 촬영을 하실 텐데요. 앞으로 수상하시는 분들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상하자마자 꽃다발을 건네주시고 기념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쓰셨지만 눈은 웃어주시라고 써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주시고 수상 소감 들려주셔야 되는데요. 수상자분께서는 꽃다발 잠시 주시고요. 네, 시간 관계상 한 분씩 들을 텐데요. 이광 기자 길게 쓰셔도 좋습니다. 예, 연합뉴스 이광빈입니다. 수상 소감을 하는지 몰랐었는데요. 보도는 제가
2달 전 귀국하기 전에 베를린 특파원으로서 보도를 한 겁니다. 사실 작년 1월부터 추적을 했던 보도고 알고 있으면 보도를 안 했던 사안인데요. 뭐 상을 받은 것은 그 베를린 교민들 그리고 베를린 현지 시민들이 베를린 모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독일 사회, 베를린 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그 민주주의 문화, 시민사회 문화가 베를린 모델을 만들어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조금 더 잘 전달됐으면 바라면서 보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박준우 기자님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보도 부문 JTBC 박준우 기자. 귀회원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 보도로 제52회 한국기자상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조소희 기자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예원 기자 수상하시겠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김지성 기자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도영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수상자들의 기념 촬영 순서인데요. 역시 꽃다발 준비해 주셨으면 지금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동훈 회장님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쓴 만큼 눈웃음으로 꼭 이 기쁨을 표현해 주셔야 하고요. 앞에 좀만 앉아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수상한 내용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상자 대표 한 분께 수상 소감을 들어야 해서요. 네, 가장 먼저 수상하신 박준우 기자님께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기동 이슈팀, 지금은 좀 팀이 인사로 바뀌긴 했지만 박준우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아까 심사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엄청 훌륭한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그 엠번방의 실체를 파헤쳐서 그 주범들을 단죄하고 사회적 부조리와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좋은 기사들을 쓰신 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제가 좀 덜 수고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상을 받았다 생각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좀 저희 팀에게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나 죽음 문제는 저희가 보도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희가 기사를 쓴 당일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모든 죽음에는 내막이 있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서 또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도 충실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저희 팀 스스로를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정말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아젠다를 세팅을 해서 계속 그 관련된 기사들을 써왔는데요. 이번 기사가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미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보도국장님 이하 보도 구성원들, 기동이슈팀, 팀장님, 캡 바이스, 선후배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도 현장을 누비고 있을 택배 노동자분들께 이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보도부문 서울신문 김동현 기자, 귀회원은 2020 부동산 대해부 계급이 된 집 보도로 제52회 한국기자상 경제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다음은 임주영 기자님께 수상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종훈 기자님께 수상할 텐데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홍인기 기자님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강윤혁 기자님 내용은 같습니다. 나상현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무대가 꽉 차네요. 네, 역시 회장님 모시고 수상자분들과 함께 잠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가지고 오셨으면 지금 앞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트로피는 잘 보이게 앞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고요. 역시 수상하신 분 가운데 대표로 한 분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소감을 들려주시죠. 예, 서울신문 전 경제부였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사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게 저희 팀원들이 보시면 아까 전에 무대가 꽉 찰 정도로 많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 한 해 저희 경제부에 저희 회사에서 그 한국기자상을 이미 수상을 했었던 후배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부장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올해는 한번 뭔가 제대로 된 기획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후배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2020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그게 부동산이다 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나왔던 거하고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해서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 등기를 떼보자라고 해서 8,000개의 등기를 뗐습니다. 그래서 저기 인당 거의 한 1,100개에서 한 1,200개 정도의 등기를 훑으면서 이상거래와 법인거래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차근차근 데이터를 정리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언론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사를 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부에서 좀 오래 있고 경제산업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언론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기획을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 그리고 그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언론이 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그 수상자분들의 그 수상작을 보면서 제가 사회에 좀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는 것을 제대로 잘 지켜보지 못했는지라는 고민이 드는 오늘 그 시상식 날인 것 같습니다. 그 큰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서울신문 경제부는 아마 올해도 큰 상을 또 한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는 거는 그 엑셀 표에 8,000개 그 등기를 정리를 했던 후배들과 그리고 다음날 기사가 나가는데도 발제를 뒤집어 엎어주신 저희 김정도 부장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 부문 경향신문 윤지원 기자. 기회원은 검찰 법무부 비공개 내규를 공개합니다. 보도로 제52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허진무 기자님께 시상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념 촬영 순서 하겠습니다. 역시 꽃다발 지금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동훈 회장님도 옆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상 앞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진을 찍으려면 많이 쑥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최대한 기쁜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상자의 소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해주실 건가요? 윤지원 기자님께 하겠습니다. 네,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법조 기자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서 사법부와 검찰 수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많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사법부와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또한 저희 법조 기자의 역할이고 또 그것이 현대 시대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저희가 쓴 이 기사는 현장에서 수없이 기자들이 듣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부터 특히 듣고 있는 절차대로 했다. 근데 그 절차는 비공개다. 이런 말에서 착안했습니다. 그 비공개 절차라는 걸 좀 구해보자. 그리고 그거를 좀 뭐가 문제인지 좀 보자. 그리고 그 문제라면 이걸 좀 공개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기사가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뒤에 검찰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또 소송을 운운하는 압박도 받으면서 심각하게 쫄았었는데요. 근데 기자협회에서 이렇게 상을 주시니까 정말 힘이 되고 또 다음 기사를 쓸 정말 이렇게 든든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홍혜림 기자에게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보도 부문 KBS 홍혜림 기자. 기회원은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 보도로 제52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다음 오한솔 기자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전현우 기자에게도 시상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리고 수상자 또 김동훈 회장님 모시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고요. 준비해 오신 꽃다발은 지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NG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더 살아있는 생생한 기쁨을 표현해 주세요. 사실 수상자분들이 밝은 표정을 지어주시면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아지거든요.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서 꼭 유념하셔서 최대한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다운돼 있는데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웃고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상자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예림 KBS 기자입니다. 현재 시사기획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퓰리처상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상을 받게 돼서 어제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이 기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에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좀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난임과 시험관 시술, 그리고 두 아이의 출산, 남보다 길게 3년 반 가까이 쉬고 처음 복직한 자리가 바로 이 시사기획 창이었습니다. 3년 반, 거의 횟수로는 4년이었기에 기자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이템 회의 전날 생방송보다도 더 긴장된 상태로 업무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자. 결국 기자일은 사회적 약자의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알리고 또 그것이 제 월급, 또 저희 월급은 수신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월급값을 하는 것이다. 그 본론에 집중하자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니까 되더라고요. 입사 10년 만에 이렇게 귀한 상 받게 됐습니다. 사실 6개월의 장기 기획 취재를 하고 또 방송을 하며 2차례의 프로그램을 내는 것은 기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권한밖의 일입니다. 같이 상을 수상했던 우리 든든한 화력이 됐던 우리 복지부의 오한솔 기자와 사회부 전현우 기자 두 후배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누구보다 먼저 수상을 하셨어야 하는 저 옆에서 고개 숙이고 계신 우리 모은이 팀장님, 제가 어려울 때마다 또 두 아이를 먼저 키우신 여자 기자 선배님으로서 정말 많은 조언 주셨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약간 울컥하네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보도를 해도 믿고 저에게 방송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큰 보도 못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움직였거든요.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를 관리 감독하고 평가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프라임타임 시간을 계속해서 연달아 내주신 우리 KBS 보도본부 국장님, 본부장님께도 이 자리 빌려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상을 계기로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의 낮은 목소리가 큰 울림으로 제대로 퍼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재현 기자님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 부문 경일보 조재현 기자. 귀회원은 화재 참변 인천 초등생 형제 보도로 제52회 한국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승배 기자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박현주 기자님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부회장님과 수상팀 잠시 기념 촬영하시겠고요. 김동훈 회장님도 같이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참변 인천 초등생 형제 정말 많은 관심을 모았고 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해 주셨는데요.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박현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취재 기자인 박현주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저희 선배들 덕분에 받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함께 이뤄낸 결과인 만큼 이 자리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기사의 계기는 한 형제의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화재 사실을 확인하고 짧은 단신을 쓰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수차례 이제 방임이 의심된다라는 사안들을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도 이 사고를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써야 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쯤으로는 좀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고 또 보호자의 방임을 알고도 막지 못했던 기관의 부주의 속에서 빚어진 어떤 사회적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가 있은 지 벌써 5개월이 지났고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제 아동 학대 피해자들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2가지 통과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대 아동이 좀 더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없는지 현장에서 더 많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기획보도 부문 KBS 광주 김효신 기자, 귀회원은 농민 없는 농업법인 특혜로 키운 불법 본상 보도로 제52회 한국기자상 지역기획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자 부의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유승용 기자님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한비 기자님께도 시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준비하신 꽃다발 있으시면 지금 전달해 주시면 바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네, 좋습니다. 네, 역시 아쉽지 않게 카메라에 담아주시고요. 한 분께 수상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소감 해주실 분 내려가지 마시고요. 김효신 기자님 부탁드릴게요. 어쩌다 보니 가족 모임 같이 변해서 죄송하고요. 아이들이 방학 때라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 워킹맘의 비애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신문 기자생활 포함해서 17년 차인데요. 여기 그 존경하는 선후배님들 앞에서 말씀드리자니 그 새벽에 도민시장을 쏘다니는 것보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좀 부담감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에 본사에서 이제 탐사보도부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탐사 기자로서의 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서 내가 탐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해소를 해주고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뉴스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남이 농도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집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을 주신 농민 없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15회 방송이 되면서 한 달 내내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KBS 뉴스를 틀면 1일부터 30일까지 농민 없는 농업법인 뉴스만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경찰이라든지 시에서도 이제 조사가 들어갔고요. 근데 이것으로 제가 6월 달에 이달의 기상을 수상했는데 제가 고민하는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잘 확신이 서지 않은데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면서 이 길이 맞는가 보다 하면서 좀 힘을 내서 이거를 기폭으로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12월 달까지 농업 보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방송된 도매시장의 수상한 비밀건까지 그 시사기획 창의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됐는데요. 농림부에서도 이제 개선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돼서 농업 분야에서 아마 큰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보도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우리가 이 농업의 현실을 저도 이제 농업 분야랑 경제 분야를 7년 넘게 출입을 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배추값이 떨어졌네 이런 수준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산지에서부터 소비되는 것까지 전부 다 내가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배추하고 감자 5톤을 강원도에서 캐가지고 직접 가락시장에 5톤 트럭에 싣고 새벽시장에 가서 중도메인처럼 경매를 붙여봤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하나에서 10까지 저희가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냈고요. 두 번째는 이 보도를 하면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300기가 분량입니다. 이제 대충 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와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핵심부에 있는 인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자료를 구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경매가 새벽에 있다 보니까 항상 새벽 6시까지 깨어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오늘 같이 수상한 유승용 기자와 신남규 기자는 어떤 고생을 했을지 미루어 짐작을 하실 것 같아서 두 후배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KBS 탐사보도부가 2010년 초반에 이제 해체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가 그 훈장 시리즈로 인해서 해체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이번에 새로 그 2기가 발족을 하면서 제가 2019년에 좀 돌아오신 선배들께 잘 배워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왔던 저희 아기들도 엄마 없는 세월을 1년을 보냈거든요. 아이들과 가족들께 또 감사드리고, 이 상으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기자 생활하는 데도 힘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 만들 수 있는 보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문 보도 사진 부문 국민일보 최현규 기자, 귀효는 폭파된 남북 화해의 상징 보도로 제52회 한국기자상 전문 보도 사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드립니다. 사진 기자님이 사진 대상이 되셨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역시 수상소감 듣겠습니다. 기자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네, 국민일보 최영규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진의 시작은 이제 기장이
북한이 이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다고 하니 어디서 찍을지 알아봐라 이러고 또 시작했고요. 제가 3일 동안 접경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앞서 보셨던 사진 중에 이제 뭐 성모도, 교동도, 강화도 이렇게 파주까지 올라가서 결국 파주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해안가를 달리면서 이 개경이 보이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올라갔는데요. 그때 생각해보면 힘들었지만 결국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남북 연락 사무소를 제가 찍기 위해서 시간을 내준 저희 부장과 그리고 그 사이 저의 빈자리를 채워줬던 저희 선배 후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이 사진 못 찍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둘째 딸을 태어나서 저도 가족들이랑 같이 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았는데요. 지금 저희 조리원에 있어갖고 제가 지금 첫째 어린이집 보내고 여기 와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올해는 그 엠번방이 기사가 너무 좋다고 큰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와이프 안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 보도 온라인 부문 SBS 배여운 기자, B팀은 털어봤다 동네의회 업무 추진비 편 보도로 제52회 한국기자상 전문 보도 온라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배여운 기자님께 다음 정혜경 기자님께 시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배정훈 기자님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분 잠시 기념 촬영하겠고요. 꽃다발은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NG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분 대표로 수상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SBS 마부작팀 팀의 배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시작은 이제 국회나 이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언론에는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저희가 데이터로 특히 이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로 이제 2달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검증을 하고 올해는 특히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불법이나 좀 건수가 보이는 내역들에 대해서는 전남 보성 그리고 뭐 서울 곳곳에 직접 현장까지 가서 공직자 기초의원들을 취재를 하고 반론을 듣고 의미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이제 점점 좀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보도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는데 올 한 해는 데이터를 활용한 좀 좋은 보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이 이제 수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뉴욕에 계신 심영구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탐사 2부 저희 구성원들과 저희 마부작팀 팀 동료들과 다시 한번 더 수상의 기쁨을 오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보도 온라인 부문 부산일보 이대진 기자, 귀회원은 살아남은 형제들 보도로 제52회 한국기자상 전문 보도 온라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승원 기자분께도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부회장님 그리고 부산일보 수상팀 잠시 기념 촬영하시겠고요. 김동훈 회장님도 다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자 한 분께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일보에서 현재 뉴 콘텐츠 팀장을 맡고 있는 이대진입니다. 제가 원래 헤어스타일이 짧은데요. 작년에 살아남은 형제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33주 동안 33분의 형제복 지원 피해 생존자분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이 프로젝트를 과연 제대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걱정과 함께 끝까지 계획대로 한번 완수를 해보겠다 그런 다짐으로 개인적으로 좀 머리를 길어왔었는데 오늘 이 상을 계기로 이제 시원하게 머리를 좀 자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취재팀뿐만 아니라 이 형제복 지원 피해 생존자 그리고 유가족 분들에게 같이 이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을 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언론계 선후배님들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2회 한국기자상 대상 한겨레신문 김환 기자, 귀회원은 N번방 사건과 그 후 보도로 제52회 한국기자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연서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과 한겨레신문 수상팀 시상 이후에 사진 찍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계시면 앞으로 오셔서 같이 촬영하셔도 좋고요. 꽃다발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수상소감 함께 소개 듣겠습니다. 예, 한겨레신문 김한입니다. 너무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4년 전에 저희 선배 동료들이 대상을 받을 때 제가 꽃돌이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자를 끝내기 전에 저 상을 한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빨리 그 시간이 찾아와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좀 막막한 심정입니다. 저희가 박사방, N번방에 대한 첫 보도는 제보로 시작을 했습니다. 짧은 제보 메일이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만여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보 메일을 보기 전까지 텔레그램 안에 그런 세계가 있는지조차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감정들을 기억합니다. 굉장히 기자로서 뭔가를 써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이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막막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아마 7매짜리 사건 기사를 처음 썼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건 기사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기획으로 가져가 보자, 이 세계의 심층을 한번 봐보자라고 그때 저희 이제 데스크였던 이재훈 팀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상을 받은 오윤석 기자가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이제 오윤석 기자랑 작은 취재방에 앉아서 그 자료를 넘겨줘야 할 때 이거를 줘도 되는가, 어떻게 줘야 되는가, 주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방을 한 달여 가까이 모니터링하면서 매 순간 좀 물렁이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쓴다고 해서 이것을 끝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정말 끝나는 일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보도 이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었고 여러 가지 뭐 해결의 조짐들도 있었지만 사실 한 4개월여 정도 큰 반향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이제 공조했던 서울경찰청이 외롭게 그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오늘 같이 대상을 수상한 국민일보 보도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박사가 검거되었고, 많은 젊은 여성들 그리고 추적단 불꽃을 비롯한 이 문제를 이번에 끝내자라고 했던 거대한 사회적 무브먼트가 있어서 사실 작년 한 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사를 쓰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지평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 그런 일을 만들어 가는데, 그 의제를 설정하는데 언론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제 인생 전체에서도 굉장히 벅찬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가능했던 데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한겨레 편집국 이어서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게 뭐 새로운 일이냐, 인터넷에 늘 있었던 일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지지해줬던 장식 팀장, 그리고 박영민 편집국장, 윤석희 편집국장 이하 모든 한겨레 선배, 후배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 젊은 기자들이 이 보도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런 방향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전달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문제 없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국민일보 박민지 기자, 귀회원은 N번방 사건과 그 후 보도로 제52회 한국기자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축하합니다. 다음 황현태 기자님께 시상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김지혜 기자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우진 기자님, 축하합니다. 송경무 기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강보현 기자님, 축하합니다. 정현수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지금 전달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팬대로 사진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꽃도 많네요. 네,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한 분께 수상 소감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큰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일보 박민지입니다. 한국기자상 대상이 주는 무게감이 생각보다 더 커서 수상 발표가 난 후에도 참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이번 기사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했던 매우 성실한 국민일보 기자들과 데스크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을 받을 때마다 들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상들이 지금 N번방 사태 마무리로 해석되진 않을지 하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침착하게 사각지대 들여다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곳저곳에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돼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추적 놓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상 받을 때마다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저한테 또 이런 날이 올까요? 였는데 그때마다 선배들께서 계속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편집국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이 지지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사실 누가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기사를 보고 같이 분노해 주신 모든 분들이 만들어낸 참 기적 같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벅찬 마음은 딱 여기까지만 갖고 여기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또 열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